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 마음에 드셨어요? 한번 더. 네. 안녕하세요, 식민찬입니다. 노송 FM이 후원하고 소리톡톡과 리차드TV가 함께 만드는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재 노윤미입니다. 노윤미 선생님 모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죠? 네, 입시학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입시학원. 네. 요즘에 유행하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뭐 그런 코디 역할 하시는 건가요? 아, 코디 역할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정도는 무섭죠, 사실. 네, 너무 현실적이어서. 현실에 가깝나요? 네, 저희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기가 무섭다라는 말을 좀 했었어요.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서. 아, 그 정도로 해야 되나 해서? 네. 너무나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 같다고 학생들은 오히려 좀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봐둬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노윤미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글? 네네. 아, 작가시니까? 네, 작가니까요. 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쓰기가 저는 평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내 치유의 그런 글쓰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쓰고 나면 또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또 좋아했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제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그런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네요. 네. 좀 유명한 분들만 모셔야 되는데 저희는. 아주 유명합니다. 사인 받으세요. 그러신가요? 아니 저한테는 유명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섭외를 했는데 유명해지실 거라고 믿고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쓰시게 된 뭐 처음에 계기라고 할까요? 동기는 어떤? 누구나 그 문학 소녀나 문학 소년들은 그러잖아요. 네. 책을 읽고 내 마음의 글을 써보는 거. 시 한 편 안 써본 적 없는 학창 시절이 없었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게 글과 친하게 지내기는 했을 텐데 맞아요. 이게 전문적으로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알리는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출판사 선생님을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출판사 선생님? 네. 출판사 사장님? 네,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표님. 네, 맞아요. 처음엔 출판사 대표님인 줄 모르고 글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의 글이 좋아서 제가 구독을 하고. 작가셨군요, 그분도? 네, 맞습니다. 시도 여러 편 내고, 시집도 여러 편 내고, 산문집, 수필집이라든가 소설도 좀 내신 분인데요. 그 분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올린 글들을 제가 계속해서 읽고, 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쓰고, 그리고 글을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저의 가능성을 또 발견해 주신 분들이 거기에 아주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책을 내봐라라는 추천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상에 나를 알리는 그런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글을 물론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일기도 쓰고 100일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써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혼자 뭐 나중에 보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렇죠. 혼자 맞아요. 써보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을 따라서 한 것도 있지만 국문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작가를?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진 않았고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글쓰기는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학과 공부를 할 때도 대본이 있어야 그 방송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기사문을 써야 기사를 올릴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많이 했었었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관심이 있으셨고 대학에 이어졌고 그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훈련 과정들이 있으셨네요.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제 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항상 저는 저를 위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나 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 그게 또 거듭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나를 위한 글쓰기지만 결국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같이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글쓰기를 통한 치유가 목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쓰는 글이라면 그럼 의학 서적 같은 거 쓰시든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저는 네. 감성적인 글 감성적인 글로 뭐 힐링 요즘에 이야기하는 네. 그런 글들을 쓰시는구나. 네,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그 대본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런 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대부분의 방송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깨끗해요. 네, 항상 뭐가 없이 이렇게 깨끗해요. 하는데 또 굉장히 대조적으로 네, 당신 팟캐스트가 아니라 저희도 읽고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위주의 그런 방송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대가 또 변했으니까 또 나름 또 적응을 해보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오늘도 저는 도전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포용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첫 번째 작품은 어떤 내용이셨어요? 첫 번째 저는 읽어봤는데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동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인지. 동인지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각자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시집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낸 시집 제목이 꽃 피다였던 것 같습니다. 꽃 쉼표 피다인가요? 예, 꽃 쉼표 피다. 그래서 제 시가 5편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동인지를 지금 5번을 냈고요. 그리고 개인 포토 에세이 준비 중에 있는데 빨리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시.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동인지 하니까 저는 이제 교과서에서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뭐 백조. 1920년대, 30년대 백조, 뭐 창조. 맞아요. 여러 이제 그런 역사에 또 네. 역사 덕후니까. 그리고 또 올해가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촬영이라든지 어떤 방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동인지 하니까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렇겠네요. 동인지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도 있네요. 그런 게 정말 문외한이어서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동인지에 등록되어 있는 실린 시들이 참 많네요. 시? 소설은 안 쓰세요? 소설도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소설가로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시로 먼저 돼서 시와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시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도 시집인가요? 이거는 포토 에세이예요. 수필집. 포토 에세이. 뭐지? 이게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토 에세이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순서에서 다를 수도 있어요. 사진을 먼저 싣고 그 사진에 대한 감성을 적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글이 먼저였고요.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찾아서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서 덧붙이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약간 시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수필은 또 다른 장르잖아요. 시는 그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한마디 마디에 어휘를 시어를 주로 살린다면 깊이 있는 시어를 살린다면 에세이는 저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거기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몇 마디의 글로 이렇게 팍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묶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력이 빠르죠? 네, 아주 빠르죠. 이해력이 뛰어나죠? 확 다가가는 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글을 쓰시겠다. 그런 글에 맞는 사진을 찾으시겠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시집이나 이런 글을 한번 접해 보시면 다가가기가 쉬우실 거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글이나 책이요? 네. 묘사가 잘 된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묘사? 네. 묘사가 잘 된 책, 또 묘사를 잘 하려면 체험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사색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랬는데 제가 읽고서 굉장히 감명 깊고 감동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책들로 저는 어린 왕자와 얼마 전에 다시 읽었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정말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어린 왕자는 네. 사실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명대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네. 또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저보고 네. 무식한다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 감흥이 없었고 네,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어렸을 때도 있고 네. 20대 때도 읽었었고 네, 네.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읽고 해도 네. 뭐 똑같은 감정들은 아니지만 네. 그 어떤 그때 느껴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생각을 저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문학을 네. 이렇게 자주 접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보다는 네. 조금 뭐가 못 봤던 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니까 영화랑 비슷하다는 느낌도 네, 네. 들었어요. 맞아요. 영화도 처음 보면 안 들렸거나 못 본 장면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또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 뭐 그런. 근데 좋은 책은 정말 희한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읽어도 안 질려요 또. 맞아요. 네. 한 번 읽고서 네. 두 번째 읽으려면 이거 다 아니까 휙휙 넘어가는 책이 맞아요. 있는가 하면 네. 다시 새로운 것을 보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책으로 맞아요. 나중에까지도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책 여러 번 읽은 거 얘기하니까 삼국지는 뭐 3번 이상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3번 읽으셨나요, 삼국지? 한 번 조금 읽은 것 같아요. 저는 3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니 근데 재미가 네. 없었어요. 네. 그것도 저는 재미는. 그것도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삼국지. 네. 삼국지 게임은 재미있는데 게임도 하세요?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수호지라는 책이 있는데 네, 수호지. 저는 그거를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와, 수호지. 중국 고전을 굉장히 네. 많이 읽으셨네요. 지금 2개 얘기했는데 2개 말씀드렸는데 뭘 많이 읽었다고 또 그러세요. 그래도.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묘사를 잘 해놓은 글들을 접하다 보면 예. 조금 더 쉽게 네. 받아들이고 다가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한번 근데 조언을 묘사가 해주셨네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묘사가 너무 섬세하게 되어 있는 책들은 잘 안 넘어가요, 사실. 지루하죠? 네, 지루해서. 맞아요. 그래서 감동 있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묘사를 잘한다거나 네. 이렇게 좀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단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일상에서의 어떤 네. 사색이나 이런 것들. 네. 네. 많이 써봐야 되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사색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시든 꽃을 관찰해보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꽃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병 속에 꽂혀진 채로 시들어가는 그런 꽃을 본다면 제가 나리꽃을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나리꽃? 네, 나리꽃 주황색으로 점점 몰라요, 주황색, 꽃은 정말 몰라. 검정색 네. 점점이 바뀌어서 너무 화사한 그런 꽃이에요. 네. 꽃 색깔은 모두 다 정말 선명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꽃이 지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부드럽게 색깔이 변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꽃을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 꽃의 앞면을 좀 보면서 앞면을 많이 보면서 와, 이 꽃 정말 예뻐 이렇게 말을 주로 하는데 그 꽃의 뒷면을 꽃잎의 뒷면을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시들어갈 때 처음에 없었던 그 생생할 때 보았던 없었던 그 주름이 자잘자잘하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요. 이제 그런 꽃이 만들어내는 그늘까지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다운 어떤 조언이시고 표현이시네요. 이게 꽃이 피고 지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죽음, 존재와 부재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나는 얼만큼 관여를 할까 아니면 배제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씩 해보는데 다른 사물과 나 아닌 다른 것들과의 세계는 그 사이사이에 나를 끼워 넣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외감? 소외감. 네. 여기까지도 갔습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면서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긴 그쵸? 해요. 네.
그냥 어떤 작품의 네. 어떤 감정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걸 표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라는 게요. 뭔가를 할 때 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신감이나 뭐 이런 네. 것도.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 없죠. 네, 두려움 그럼요. 없이 예. 거침없이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예. 방송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고 있는 그게 거고. 정말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럼요. 나를 예. 깨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네. 저는 이제 지금 궁금한 게 글을 못 쓰는 어떤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았어요. 네. 와, 그냥- 네, 글은 꾸준히 써왔지만 집에서 네, 집에서죠. 일기도 쓰고 일기도 쓰고. 예. 네. 그렇지만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글을 세상에 보여야지라는 생각은 꿈으로 하나 갖고 있었어요. 네. 내 이름이 실린 책을 한권 내고 싶다라는 그런 꿈 누구나 꿀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꿈이 있었고 그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시집을 동인지를 5편이나 냈지만 아직도 그 제 책을 내기 위해서 갈증이 계속해서 그 갈증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려움도 어쩌면 더 커졌고 좀 더 그래서 용기가 더 필요한 일이고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도요. 그 뭐 인생사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출판사 대표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도 어떻게 있죠. 해서 알았느냐. 네. 네, 짧게. SNS의 힘이었습니다. SNS로 네. 우연히 출판사 대표님 네. 만났고. 이제 글 같은 걸 SNS에도 이렇게 쓰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연락이 오셨나? 네,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죠. 네네. 거기에다가 그분이 그 나는 출판사 대표입니다라고 그 카카오 스토리를 올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상 얘기를 올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책도 몇 권, 뭐 책의 좋은 구절도 올리셨고, 그리고 뭐 수건 소개를 하고 수건? 네. 그게 뭐야? 수건 사업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분이요? 넘버나인이라고 해서. 네, 수건 사업도 같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한 분은 정말 이거 좋은 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던 차에 네. 한 번은 퀴즈를 내셨어요. 네.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퀴즈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한 800명 이상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카카오 스토리 구독자들이겠지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답이 올라왔냐면 뭐 수건 사업의 마케팅 업자다, 수건 회사의 사장님이다, 아니면 뭐 그런 사람 마케팅 부서의 부장이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저는 어떤 책과 어떤 책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답 중에 저 혼자만 정답을 찾았던 거라서 그만큼 글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거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셨던 맞아. 거예요. 네. 연락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글 한번 그렇게 써보자. 만나게 돼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작가로 네. 등단을 하시게 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유미 작가님의 인생의 결정적 장면은 SNS에서 답글을 달아서 네. 만들어진 계기네요. 네, 댓글 열심히 그게 하세요. 그게 계기가 될 수도 네, 될 수도 있겠고.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많이 다는 것보다는 정말 네. 본인의 관심사였고 네. 또 글을 또 계속 혼자서 써 오시고 그 갈증을 또 항상 느끼고 있으셨던 그런 찰나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된 네, 출판사 사장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저는 또 하나 그걸 들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올려주신 글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꼼꼼하게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그 안목도 또 정성도 그렇죠. 좀 뽑고 싶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고 네. 또 그런 하고 싶다라는 열성 같은 것들이 항상 내재돼 있으니까 더 네. 그런 게 잘 보이셨겠죠. 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것이 저에게 그렇죠. 결정적으로 다가올 수 네.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마 그 댓글 수백 명이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막연히 나 글 쓰고 싶다, 작가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뭐 수건 얘기만 썼다가 네. 기회를 놓치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모든 그 일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느냐. 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독서를 왜 해요? 국어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근데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가 아버지 뭐다니요 그런 거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는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 사춘기고.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음. 꼼꼼하게 읽고 정확하게 봐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꼼꼼하게 읽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고, 예,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한다는 맞아요. 거니까요. 그 정확하게 봐라라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뭐 팟캐스트나 다른 네.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문자 읽는 네. 그 문맹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맹률 낮으니까. 말고 그 네. 문맥을 파악하는 뭐 그 비율 그게 있대요. 근데 네. 그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기도 하는 시절인 것 같아요. 많이 깊이가 좀 얇아지고 또 길이도 호흡도 짧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될 학생들을 이제 또 가르치게 되신 계기는 또 작가도 꿈이었지만 라디오 DJ도 꿈이었고요. 그 꿈 네.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있었어요. 뭐 예. 그냥 교사 우리가 네, 생각하는 예. 특히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중학생이 엄청 어려울 텐데 사춘기 막 그럴 때 아닌가요? 잠깐 그 알바를 했을 때 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생하고 저하고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즐겁게 재밌게 예, 하셨구나. 네, 맞아요. 그 결혼 후에 그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 교사는 못됐지만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찾게 그래서 이제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또 즐겁게 하시고 중학생들하고 지금 가장 좋고요. 고등학생도 물론 좋고요. 예. 하고 또 즐거움도 찾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네, 돈도 벌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네. 근무하시는 곳이 아중 블루오션 학원입니다. 아중 블루오션 학원. 예. 입시 때문에 네. 많이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네. 그 스카이캐슬 보고 너무 그 위화감을 느끼지 마시고 아중 블루오션 입시 학원으로 자녀분들을 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럼요.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저는.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배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 지적 호기심이 일단은 필요하겠고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 것처럼 지식 또한 고여 있으면 썩을 것 같아서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열정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 뭔가에 도전하는 열정,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열정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당부의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작가처럼 역시 작가의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노유민 선생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 결정적 장면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고 열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생활도 잠깐 이제 얼핏 뭐 학원 이야기나 연계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전주도시혁신센터의 노송 FM이 후원하고 소리톡톡과 리차드 TV가 함께 만드는 결정적 장면,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아중 블루오션 입시학원의 노유미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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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